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자기인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이제 5월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굉장히 피곤한 달이었는데 이 달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편안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바빴던 게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예.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 두 번째 찾아주시는데요. 시인이자 평론가이시죠. 김유진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 함께 편집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이달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아직 5월이 사실은 오늘 5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20일이나 남아 있는데 왜 끝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방송은 거의 끝나갈 때 나옵니다. 아,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이 5월 8일인데요. 녹음을 시인이 하는 날이. 네.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저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가 이제 집에 없어서 네. 그냥 별 감흥 없이 보냈는데 오히려 어버이날이 되니까 네. 저의 어버이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제가 어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면서 네. 좀 더 저희 집에 있는 이 어린 분들을, 젊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지하철을 타고 오늘 왔습니다. 네. 오늘 대접 받으셨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같은 지역 안에선 살거든요. 벌써 그런데 독립했어요. 기숙사에 그렇구나. 있어요. 근데 네. 얘가 이제 집에 오지 않고 선물을 택배로 보냈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섭섭해야 하는 건지. 오늘 오지 않겠다는 의지인가요? 네, 올 수 없다는? 네, 그렇겠죠. 네. 네. 뭐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고민하면서 보냈겠죠. 네. 예, 문자나 뭐 이런 거 막 따뜻한 문자와 함께 아마 보냈을 것 같은데 네. 예. 5월에 이렇게 행사가 많은 그런 날이니까 이렇게 좀 날씨도 너무 좋고요.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 책 지금 오후에 소개된 책들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보고 있어요. 지금 일의 세계, 자기긍정의 세 번째 범주 일의 세계 책들을 보고 있는데 일의 세계 기준 질문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지위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나요? 여성 인물의 노동을 본인 가족, 동료, 사회가 존중하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책을 고르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이런 질문에 부합하는지 한번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그림책이고요.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라는 책입니다. 정은정 선생님 글 쓰셨고 윤정미 화가님 그림 그리셨고 노란상상에서 나온 어린이 교양 그림책입니다. 네,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떡볶이는 많은 여성들이 만들고 즐겨온 음식이다.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온 가난한 여성들이 주로 떡볶이 포장마차를 열었고 저렴한 가격에 포만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매력으로 주머니 가벼운 여학생들에게 널리 사랑받았다. 떡볶이와 어묵이 단짝이 된 이유, 밀떡의 탄생 배경, 노점상과 단속반 등 떡볶이라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경제사, 문화사는 물론 이대로 이어지는 여성 자영업자의 생활사까지 담아낸 알찬 정보책이다. 네. 재미있는 정보책이죠. 네. 저희가 책을 선정할 때도 읽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꼼꼼히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구석구석 읽을 게 참 많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글을 쓴 정은정 작가는 농촌사회학을 공부했다 그래요. 아주 독특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지은 책들이 그렇게 치킨이 된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대한민국 치킨전,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다. 그리고 이번에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우리 먹거리에 되게 진심인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또 신뢰가 갔고 여기에 또 떡볶이 골목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본인이 살던 동네, 그 동네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사는 곳, 내가 먹는 음식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는 작가라는 점에서 신뢰가 많이 갔고 또 그림을 그린 윤정미 작가도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그림책 읽으면서 색이 굉장히 다채롭고 유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 그림이 이제 떡볶이는 이제 기본 빨간색이니까 네. 이 빨간 다홍색들 막 이렇게 나오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선명한 색상들이 그 옛날에 이 지금 이 책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를 잘 잡아내면서 네, 그리고 정말 정보도 속속들이 잘 담아져 있는 네. 그런 책으로 읽혀집니다. 네. 이 책을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 책 오후에 소개된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네. 음식 이야기인데. 사실 제목만 보면 네. 그냥 아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떡볶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구나라고만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언제나 옳다라는 제목이 좀 뭔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강요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서 막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책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오늘의 어린 책이 뭐 떡볶이 얘기를 하는 책을 소개할 일이 그건 아니죠. 없잖아요. 저희가 네네. 뭐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그렇죠. 리스트는 아니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이 책은 참 이제 여성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네.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떡볶이라는 음식이 여성이 선호하고 또 여성이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네. 그 점에서 뭐 이렇게 멋진 비싼 음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의 생활, 그다음에 그 사회사 문화사를 이 떡볶이라는 작은 이 소재를 가지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평에서도 그것을 잘 적어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을 조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그 텍스트가 어떻게 흐르는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학교가 끝나자 배고픈 아이들이 떡볶이 집에 몰려왔어요. 아이들은 허겁지겁 떡볶이를 집어먹어요. 한 아이는 순대 1개를 시켰어요. 순복 씨는 순대를 한 뼘만큼 툭 잘라서 소금을 살짝 뿌려 종이에 돌돌 말아주어요. 순복 씨가 아이들에게 어묵 국물을 떠주며 말했어요.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마시렴. 이런 텍스트와 함께 그 포장마차에 아이들이 이렇게 떡볶이 하나씩 먹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이 주인인 순복 씨 옆에 어린이가 한 명 보이네요. 네. 네. 그 다음 어린이 페이지 한번. 이름이 네. 나옵니다. 떡볶이를 다 먹은 어린 손님들은 이제 셈을 치러요. 아주머니, 저는 떡 10개 먹었어요. 여기 100원이요. 저는 떡 5개요. 50원 맞죠? 그래, 고맙다. 또 오너라. 옆에서 은숙이가 순복 씨를 콕 찔렀어요. 엄마, 쟤는 12개, 쟤는 7개 먹었단 말이야. 그 정도는 괜찮아. 순복 씨는 어린 손님들이 조금씩 더 먹어도 눈 감아 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에 그 딸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사실 이렇게 엄마가 노동하는 현장에 자녀가 함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명랑할 수만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조금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린이의 노동력까지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네. 또 어린이가 혼자서 집에 있기가 좀 약간 안전하지 않은 그래서 부모님이 일을 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엄마를 도울 텐데. 네. 이 그림책에는 아빠의 존재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일하는 모녀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성이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를 그냥 은숙이 입장에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순복 씨라고 한 부분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여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인공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그 점도 좋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 노점상으로 순복 씨와 은숙이가 하고 은숙이가 뭐 떡을 이렇게 뭐랑 뜯는 거 네, 그리고 이런 맞아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은숙이가 자기 가게 엄마와 가게를 하고 그다음에 순복 씨가 떡을 뜯는
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같은 일을 하면서 또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 받고 배우고 하는 그 점이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노포 무슨 뭐 2, 3대 이렇게 가게들 식당들 이야기하면 네. 뭐 이제 며느리 뭐 그러니까 시모에서 며느리로 이어지기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엄마에서 딸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보여준 것도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늘 보지만 대부분 포장마차 노포에서는 떡볶이 아줌마잖아요. 네. 떡볶이 아저씨는 못 본 것 네. 같아요. 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가도 거기에 굉장히 착안을 했는데 이 떡볶이라는 음식이 여성이 만들고 또 여성이 즐겨 먹는다. 이런 주체 관점 이런 게 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네. 서사에도 계속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성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무슨 음식 취향에까지 여성, 남성 성별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성들이 용돈이 작아서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이 용돈이 여성보다는 좀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근데 여성 청소년들이 여성 뭐 노동자들이 워낙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다라고 하는 그 점을 짚어낸 게 네. 뭐 예를 들면 뭐 여성은 뭘 좋아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 남성은 게 뭘 아니고.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빈곤의 이야기 네. 어떻게 보면 차별의 이야기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녹아 있어가지고 또 그런 점도 독특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념 빌려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보면은 떡볶이의 그 양념장의 비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네. 않는다. 그런 부분도 저는 재밌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재료는 빌려줘도 양념은 빌려주지 않는다는 게 다시 되게 전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부심을 그렇죠. 가지고 계신 건데, 네, 그거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노동이 그냥 뭐 허수룩한 그런 노동이 아니라 정말 여성들이 자기가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역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음식 뭐 이렇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 노동의 어떤 전문성, 완성도 이런 걸로 쳐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떡볶이는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노점상들은. 네, 뭐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든지 네.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약간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예. 은숙 엄마 나 오뎅 2봉지만 빌려줘. 그때 옆집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됐나 보네. 오뎅이 다 떨어지고 순복 씨도 급할 때는 다른 가게에서 재료를 빌리곤 해요. 떡볶이 골목의 아주머니들은 서로 사정을 봐주며 장사를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딱 한 가지 떡볶이 양념장만은 서로 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이렇게 딱 네. 거기에 또 정겨운 그 아주머니들 그림, 일하는 아주머니들 그림이 그 뭐죠? 일바지 입은 모습 네. 이런 게 되게 정겹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재밌었던 게 이 딸이 그 포장마차에서 일하잖아요. 엄마를 도와서. 네.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은숙 사원 오늘 일한 품삯을 지급하겠어요. 용돈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좀 깜찍하달까? 예.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예.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와 이렇게 대사로 중심이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일의 소중함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노동의 가치라든지 어떤 차별의 문제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구나. 그냥 떡볶이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또 떡볶이가 갈수록 또 인기여서 아마 이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책을 고르실 텐데 네. 그거 이상의 네. 정말 그 다양한 함의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정보도 풍부한 네. 그런 정말 좋은 교양 그림책으로 네. 보여요. 네. 이 떡볶이 정보라면은 다 모여 있다고 싶을 정도로 네. 그 페이지 정말 샅샅이 읽게 되더라고요. 저도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한번 읽었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예전에 우리가 골랐던 책 중에 좀 서양 그 음식 산딸기 크림 봉봉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성을 쭉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그걸 막 만드는 것과 그 향유하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열식으로 그것과는 또 다른 전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산딸 크림 봉봉도 그냥 표지나 보면 아 이거 뭐 요리법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거기 그 구성이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각 네. 100년마다 이제 총 400년의 시간 동안 달라지는 네. 그 지점들이 아 음식은 그대로 요리법은 그대로이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사회에서 이제 다양성이라는 윤리가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네. 이것도 떡볶이라는 음식과 그러한 사회사 문화사를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는 점이 이제 산딸 크림 봉봉이랑 나란히 비교해 봐도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뭐 싫어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만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그러시구나. 같아요. 네. 저는 가끔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주는 못 먹어도 마치 어쩌다가 지금 라면 먹고 싶다 이런 느낌 드는 것처럼 떡볶이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 먹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마땅히 할 음식이 없을 때 집에는 항상 그 떡이 있거든요. 냉동 떡이 있으니까 냉장고 털이하기 온갖 재료를 넣고 그냥 고추장과 가진 양념으로 네. 버무리면 완성되잖아요. 네. 나만의 양념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저 원래 요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 네.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주 요리가 떡볶이. 그런 셈이죠. 네. 내가 뭐 특별히 요리를 안 하니까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제 그만큼 좋아하지는 않는지 애들이 어릴 때는 이제 밥 대신에 가끔씩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떡이라는 게 사실 쌀이니까는 네. 그다음에 다양한 재료 막 넣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고추장 양념 뭐 그렇게 맛있게 특별하게 뭐 만들지 않아도 웬만하면 그냥 네. 괜찮고 고추장 자체가 맛있는 네. 재료라서 그래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최근엔 한 적이 없네요.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에 하실 일이 없군요. 네. 선생님 먹으려고는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기억하고도 관계된 것 같은데 음식이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맵다면서 아마 저희가 못 먹어서 그러셨겠지만 간장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게 더 고급스러운 건데. 뭐 그렇다고 궁중 떡볶이가 간장 떡볶이. 그렇다고 뭐 궁중 떡볶이처럼 고기를 뭐 넣고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떡볶이가 맛이 없던 기억이 있다가 이제 대학 때 포장마차에서 그 이제 거부장이라는 큰 아주 유명한 음식점 옆에 지금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예.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걸 소구장이라고 친구들이랑 막 부르면서 맨날 그 지하철역 가는 길에 있으니까는 먹었거든요. 그때 그게 떡볶이에 대한 유일하게 좋은 기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기억은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어릴 때 기억은 저도 이제 연령대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서운했어요. 이런 기억이 없다는 게 떡볶이 하나에 10원씩 팔고 이런 거를 전 해본 적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 기억 자체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길에서 뭘 사 먹고 이런 정도의 부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용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뭘 사 먹었던 최초의 기억은 뭐 쫄면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떡볶이는 오히려 이제 일하면서 학교 다니니까 대학 이후에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출출한데 뭐 마땅히 혼자서 어디 들어가기 싫으면 그냥 포장마차 쑥 들어가서 떡볶이 1인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은 있거든요. 여기 지금 5인방 나오잖아요. 네. 5인조, 오공주. 이 오공주 같은 그런 어떤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여유도 없었나 봐. 주로 이게 좀 번화한 거리, 대학가 주변, 우리가 살던 주택가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별로 없었을 저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거야. 저도 되게 작은 도시에서 살아서 거의 이제 시이긴 하지만 아주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살아서 주변에 이렇게 떡볶이 농점상이 있다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고 맞아요. 시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고 네. 또 저희 동네에는 떡볶이가 아니라 우동볶이가 아주 유명해서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맛있었어요. 네. 여기 작가님처럼 망우리에 산다, 망우동에 산다. 망우리는 떡볶이로 유명한 동네라는 거 이번에 알았거든요. 네. 저는 신당동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망우동도 유명한 데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이 공룡 좋아하면은 공룡책 주면은 막 작은 글씨까지 다 읽잖아요. 근데 여기도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떡볶이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꼼꼼하게 읽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 정은정, 윤정미 그림, 노란상상 그림책 첫 번째 그림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천장의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라는 책입니다. 천장의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 그 부제로는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에 이어진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네. 세레나 발리스타 글, 소니아 마리아 루체, 포센티니 그림, 김지우 옮김, 이온서가에서 작년에 나왔고 이탈리아 어린이 교양 그림책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 해석의 배리어가 있더라고요. 네. 장벽이 굉장히 뭐랄까 예술성이 높은 그림책이어가지고 저도 이거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아했던 기억은 나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해나 해석을 떠나서 보고 있으면 되게 뭐랄까 쫙 젖어들게 네. 책이 만들어져서 그런데 막상 이제 소개하려고 드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희가 같이 난감해한 그런 책이라서 네. 한번 잘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앞에 이 떡볶이 얘기를 막 깨발랄하게 하다가 이제 블라우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나란히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얘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떡볶이와 블라우스. 블라우스에 떡볶이 국물이 튀면 안 되는데. 전대로 블라우스 입었을 때 떡볶이 안 그쵸?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저도 이제 이 두 책을 나란히 읽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의식주 중에서 네. 떡볶이는 음식에 대한 거고 네, 블라우스는 옷에 대한 거구나. 네. 근데 이게 다 여성들의 노동이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렇죠. 만드는 음식, 근데 여성들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만든 옷이라고 하는 점이 또 여성 노동하고 또 연결되고요. 그래서 네.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가까우면서도 여성 노동이 들어가 있는 그 사회 문화를 생각해 보게 하는 점에서 공통점으로 나란히 이렇게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거 그런 생각하고 고르신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희가 순서가 이렇게 책 순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두 개를 잘 매칭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현경 네. 선생님이 편집을 아주 잘하신 거죠. 이 네. 책의 순서를 정할 때 뭔가 그 흐름이 있어요. 항상 보면 이제 그건 이제 현경 선생님 맡은 게 그 역할이니까 이게 저희는 큐레이션 같이 했지만 전체 배열을 할 때는 현경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데 그때 이거를 이렇게 배열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두 개 다른 책이거든요. 떡볶이는 저희가 쉽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블라우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되게 좀 그 문턱이 이제 있는 책인데 그래서 네. 그 차이점을 같이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친근하게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쏙쏙들이 알게 하는 방식, 깨알의 정보들로. 네. 근데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텍스트를 아무리 읽어봐도.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해설 같은 것도 아주 정보가 지극히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따로 무언가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한 점에서 정보가 이 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정보가 그럼 반드시 있었어야 됐느냐 아니면 없어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좀 달라지거나 깊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장의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는 독자로 하여금 좀 고민하게 하는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게 아닐까. 서평이 아주 깁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주 여성 노동자, 파업, 시위대, 자본, 산업재해, 단결,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뜨겁고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세상을 바꾼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를 온몸으로 목도하고 기억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페미니스트 정치가 교육가로 살아온 작가 세레나 발리스타는 서문에 이웃만 추구하는 눈먼 자본주의로 인해 일하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희생자를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38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뉴욕 블라우스 공장 화재 사건과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을 섬세하고 장엄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두 로즈는 끝까지 자본에 맞섰고 여성 최초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우리는 로즈와 같은 시대를 건너고 있다. 2024년 한국에서 2098명의 노동자, 114명의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고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위해 600일의 구국농성을 마친 여성 노동자가 우리 곁에 살고 있다. 먼 나라의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우리 현실과 겹쳐 보여 더욱 긴 여운이 남는다. 네. 이
저기 서평을 어떤 선생님이 써주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뭐랄까 열심히 네, 애정을 쓰셨다. 가지고, 예, 그리고 한국의 상황과도 이제 네, 찾아보시고 연결해서 그러니까요. 써주셨네요. 이게 그 서평에도 나왔지만 이 세레나 발리스타라는 이 작가분이 이탈리아 분인데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페미니스트이고 또 운동가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학교에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는 워크숍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또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2025년에 이 책으로 볼로냐 라가치상 논픽션 부문 대상을 이제 그림 작가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인 소니아 마리아 루체 포센티니 작가님은 에밀리아 로마냐 토바기라고 해요. 근데 이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선생님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이 레지오 에밀리아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술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어린이 예술 교육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이 이렇게 칭찬을 받은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서 교수로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뭔가 와닿았던 그런 작가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어떻게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까? 일단 이 책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다라는 게 이미 부제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날 저희도 사실 우리 오늘의 어린 책 맨날 세계 여성의 날을 네. 맞춰서 내자 막 네. 이러는데 오후에 와서야 이제 3월 8일을 발행일로 이렇게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도 비슷한 어떤 목적성이 있다,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게 그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섬유 여성 노동자 참정권 노동권 시위가 있었대요. 이게 이제 아마 역사성으로 좀 기원으로 보는 때인가 봐요. 그리고 1911년에 이 그림책에서 말한 화재 사건 때 여기에 이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로즈 그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노동운동가였는데 이 추모의 자리에서 빵과 장미를 주제로 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장미가 이 이후에 이제 여성운동 할 때마다 주요한 이제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여성의 날의 상징도 되고 여기에서도 주요한 이미지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선생님이 이 화제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네, 네.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바가 네. 1919년 3월 25일, 11년. 11년, 네. 11년 3월 25일 이 블라우스를 만드는 트라이앵글 회사가 이제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 애쉬 빌딩 9층에 있었는데 10층에서 화재가 났대요. 네. 그래서 이제 18분 만에 아주 그 짧은 시간에 146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노동자들은 이탈리아, 독일, 동유럽 등에서 온 젊은 여성 이민자들이었 대부분이었고 그들이 129명이었고 뭐 이탈리아 그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 이 사람들이 38명, 뭐 시칠리아 사람들이 24명, 뭐 이렇게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 그림책은 시칠리아 이민자 여성을 기억하며 창작한 것 같아요. 아마도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부 끝에 있는 섬이니까 이탈리아 네. 본토보다 더 척박한 상황에서 오셨던 이민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럼 한번 그림책을 좀 볼까요, 선생님? 네. 네. 일단 표지부터 좀 약간 압도적입니다. 이게 또 조사해봤더니 이게 연필과 목탄 이 주요한 그 도구로 그림 도구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소묘를 아주 정밀하게 한 그런 게 표지고요.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대고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선생님 어떤 느낌이세요? 아름다우면서도 좀 슬프고 무겁고 어둡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목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그 목탄 잘 쓰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선 고정순 작가시잖아요. 네. 그 분의 작업들처럼 뭔가
좀 이렇게 무겁고 진중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에 적당한 소재여서 여기서도 선택하셨나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책 표지에 네. 이게 전부 다 목탄으로 흑백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코 이렇게 부분하고 이제 네. 블라우스의 옷깃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얇게 또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목 뒤, 물감? 예, 고개는 물감이 쓰인 것 같죠. 네. 예. 수채물감 같은. 네, 예. 그래서 밝음. 네, 어떤 그 빛이 이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비치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빛이 약간 스며들고 비치는 네. 그 장면도 포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깊이감이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한번 텍스트를 좀 이렇게 읽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면지를 먼저 보면 네. 장미가 그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헌사가 있는데 루아나 도라치오와 라일라 델 하림을 위하여, 이렇게 보통 우리 누구한테 이렇게 헌사할 때 그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서평에서 이제 써주셨듯이 이웃만 추구하는 눈먼 자본주의로 인해 일하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희생자들을 위하여서 노동 현장에서 이제 재해로 목숨을 잃은 네.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헌사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속표지가 나오기 전인데 네. 큰 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양쪽 면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빽빽하게 우리 옛날에 그 무슨 흥남부도 이제 피난선 네. 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웃는 노년 여성의 모습, 그다음에 그 선실의 그 동그란 창문에 비친 젊은 여성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네, 넘실거리는 바다가 이렇게 세 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기면 속표지가 나오는데, 속표지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 왼쪽 페이지에 어떤 건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건물이 제가 이제 기억에 나기를, 그러니까 뉴욕 앞에 있는 섬에 이제 앨리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앨리스 섬을 딱 정확하게 그린 거더라고요. 그 이민국의 건물의 모습을요. 그래서 네. 이게 이민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저희 독자들한테, 한국 독자들한테는 이게 낯설 수 있지만 미국이나 뭐 관련제 그쪽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만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점들이 있겠죠. 네. 사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니까 네. 여기는 주로 이제 이탈리아 작가님이어서 이탈리아 이민자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지만 네.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다 저 앨리스 섬에서 검사를 받고 그쵸. 허락을 받아야 네. 상륙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본토로. 그러니까 저기는 모든 미국 이민자들에게는 저 장면은 아마 잊지 못할 장면이 네. 아닐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떠나는 배. 저는 그냥 그거를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읽었거든요. 배가 그쵸. 네. 떠나고 있고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배웅하고 무태서 있고. 있은 사람들이 이제 네, 있으니까요. 여기는 네. 쫙 막 그 마스트까지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있는 게 보이고 배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여. 힘들고 네. 이 수레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배 안은 정말 거의 막 빽빽하게 서 있고 진짜 이 피난민 배, 그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걸 보면 이 오는 과정에서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도착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노년의 여성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해서 이민선을 타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 2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담은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약간 먹먹해지는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영국이나 저희 그 영미권이라고 하는 뭐 네.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1세계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되긴 하지만 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미국으로 이주했던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함께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생각으로 보게 하는 그 첫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네. 속표지 전에까지의 이 그림들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주민들이 여성 노동자로서 그렇죠. 일해야 됐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이게 섬유 노동이었잖아요. 한국도 섬유 노동을 막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이제 또 몰입해서 할 무렵에 다 여성 노동자들이 섬유 노동, 이제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네.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역사와도 같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산업화 초기는 음. 어느 나라,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 경공업, 특히 섬유 노동을 통해서 어떤 시드머니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하고도 유사하다. 네. 이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하루에 1000장의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중으로 잠가 놓은 문, 불어 망가뜨린 채로 방치한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 로즈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 재봉틀에서 튄 불꽃이었는지, 원단 재단사가 피우던 담뱃불이었는지, 나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이제 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나가 누구냐? 이 나가 결국은 블라우스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그렇게 안 읽히는데 자꾸 읽다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난 1층 쇼윈도 위에 전시되어 있던, 진열되어 있던 블라우스가 본 것, 그날의 사건, 또 그 전과 그 후의 사건을 이렇게 블라우스라는 하얀 블라우스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고 있다. 네. 제가 보면서 저는 저희 작년에 지난번에 소개했던 세월, 그 그림책 세월 떠올렸거든요. 그것도 그 선박의 시점에서 그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어려운 사건, 고통스러운 일을 서사로 풀 때 이런 기법을 쓰시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리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그 화자가 사실은 누구인지 네, 저도 처음부터 좀 이렇게 분명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걸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네. 어떤 여기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인지 역사적인 두 로즈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한 로즈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 노동자인지 제3자인지. 예, 고민하며 읽게 되면서 이 이야기, 이 역사에 좀 더 독자가 이렇게 몰입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해석하게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쩌면 그 나는 이 블라우스가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나 독자의 일수도. 자리로 마련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정말. 그래서 네. 나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하고 저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글 옆에 마치 아까 선실 안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소녀일 수도 있는 젊은 여성이 저희 화면 밖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약간 울 것 같은 눈망울에 재봉틀 앞에서 화면 밖을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넘겨볼까요? 네. 네. 불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공장을 화마가 집어삼키기 훨씬 전 애쉬 빌딩 옆의 건물 지붕 위로 몸을 피한 또 다른 로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혜성들의 빗무리를 목격하기 훨씬 전부터. 당시의 건물 아래를 지나던 행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인도에 부딪혀 사라지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 커다랗게 궤도를 그리며 끈질기게 버텨낸 불타는 혜성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사건이 화재가 일어났던 건물, 그 건물에 불꽃이 혜성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날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인데 네, 그걸 혜성으로 표현한 게 네. 너무 낭만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아픈 현실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들의 죽음은 그렇다고 뭐 아름답게만 이렇게 뭐 한 건 아니니까 뒤에 이제 계속 그렇죠. 보면요. 근데 네네. 이 화재 장면 이것만은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근데 이렇게 화재로 또 돌아가시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잠가놓은 문이라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옛날에 그 매매춘 여성들이 이제 그렇게 그 이제 가두어진 공간에서 또 화재가 나서 네, 또 이렇게 네. 다들 돌아가신 그런 네.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을 음. 이렇게 가두어 놓고 감금 노동. 감금해 놓고 음. 이 노동을 하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네, 참 더 한번 좀 무거운 분노하게 되죠. 마음이 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의 그러니까 화재 현장을 직접적으로 그린 건 이 장면 하나죠, 선생님.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실성을 전부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의 그 어떤 고통 그런 게 표현되도록 엄청 애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음. 그런 네, 장면입니다. 그리고 헌사에서 이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이야기한 만큼 한국도 아니고 다른 세계 여러 현장에서도 노동의 현장은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 건물이 불타는 이 장면에 해성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장면에 다들 그렇게 생각해보고 떠올리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이렇게 약간 거리감을 만들어 놓기 네.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현실. 상황도 네. 오늘의 현실과도 금방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뭐지? 라는 장면이 딱 네. 등장했어요. 갑자기 네. 한 네. 여성, 젊은 여성이 이제 전면을 보고 이제 바스트샷으로 이렇게 네. 있고요. 시칠리아 출신 클로틸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주 노동자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 피해자시겠죠. 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의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 사건에서 이분이 세상을 떠난 분이구나라는 것까지 뒤에는 파도가 출렁출렁 또 하네요. 예. 그래서 참 저는 그 이주민 박물관 엘섬에 이제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이주자의 국가라고 이주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볼 때 정말 그렇게 보기 힘든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들을 좀 떠올려 본다면 지금 세계의 어떤 작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길 것도 같아요. 네. 약간 뭐 현재 상황은 뭐 약간 먼저 온 자들의 텃세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약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배되는 짓을 되게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네. 하고 뭐 우리가 화가 나는 지점인데 네. 그 인물을 바스트샷으로 전면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현실감이 있고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또 아까도 거리를 뒀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그런 느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으로 살아온 역사인데 지금의 디아스포라 이 팔레스타인도 이제 같은 디아스포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디아스포라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또 그것까지도 고민하게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한 명의 이주 노동자의 모습을 전면에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그런 같아요. 점들을 저는.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시위 장면이에요.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이런 영어로 된 팻말을 대형 들고 플랜카드를 있고요. 들고 시위를 대규모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로즈가 불타오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즈가 이만희 파업의 맨 앞에서 행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던 도시 뉴욕에서 일어난 시위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키가 150cm도 채 안 될 만큼 작은 체구였으나 경영진과 갈등하는 재단사들 앞에서 연설할 때면 거인 같았습니다. 일렁이는 촛불처럼 주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즈라는 인물이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로즈라는 분은 아주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성 운동가였더라고요. 로즈 프리드먼이라는 분하고 또 한 분은 로즈 슈나이더만 이렇게 두 명의 로즈가 이 사건하고 관계돼서 등장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시위하는 로즈는 로즈 슈나이더만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고 13살부터 노동을 했던 분. 근데 이 당시에 그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조합 연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위를 자주 했고 본인이 피복 노동자였고 어떤 자료에는 이 그 트라이앵글 빌딩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 1911년 화재 이후에 추모 집회에서 시민들의 양심을 질타하는 빵과 장미 연설을 해서 이 어떤 상징이 그 이후로 이제 대표적으로 됐고 노동자에게는 빵뿐만이 아니라 장미도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여성운동, 여성의 날의 슬로건이 되게 한 그런 분이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뒤에 보면 또 다른 로즈가 있는데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면 로즈 프리드먼이라는 노동자예요. 근데 이분은 당시에 미성년이었더라고요. 여기에 계속 그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로즈는 이 로즈 프리드먼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때 최후 생존자였다고 해요. 9층에서 버튼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났을 때 이 사람이 좀 뭐랄까 그 영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막 나고 막 당황할 때 이분이 회사 경영진은 지금 뭐 하고 있지? 해가 경영진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막 위로 옥상으로 자기들끼리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뒤를 따라서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영진은 자기들을 버리고 네.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감을 잡으셨던 예, 거겠죠.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즈는 옥상의 로즈고 맨 앞줄에서 시위하는 로즈는 앞에 로즈 슈나이더만 같아요. 네. 예, 나중에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이 경영진들이 이 사람들한테 거짓된 증언도 막 강요하고 했다는데 그러지 않았다. 끝까지 이 노동자로서 운동가로 또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로즈 중에서 큰 로즈, 언니 로즈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 장면을 보면서 네.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장미도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네, 이 코사지 같은. 네, 그래서 그 서프로제트 운동도 당연히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참정권 운동은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중산층 여성들의 네. 운동이었는데 반해서 네. 왜 미국에서 38 여성의 날에 기원이 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 여성들에서 이제 발생한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 또 그렇게 그 참정권 운동과도 또 나란히 이렇게 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사진 장면들이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네, 다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회화적으로 만든 그 네. 변형시킨 듯한 다 이미지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의 역사적인 현실,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요. 느낌을 저희한테 계속 들게 네. 해요. 예. 그러면서 그 표지 말씀하실 때 하신 것처럼 연필과 목탄 이런 걸 같이 썼기 때문에 또 더 깊이감이 있고 네. 예, 감성적이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을 볼 때랑 사진을 볼 때랑 느낌이 좀 다른 게 네, 사진은 정말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더 느껴지잖아요. 네, 그 앨리섬의 이주민 박물관에서도 그들의 사진을 보니까 네. 정말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선생님 직접 보고 오셨기 때문에 네네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그 박물관에서 봤던 그 사람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 그림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펼쳐놓으신 여기도, 장면이 보면은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하거나 옆모습, 일하는 모습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마치 그래픽 노블 보듯이 이렇게 면분할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름도 직접 호명하잖아요. 로사리아 루치아, 애니, 뭐 케이트, 뭐 프로비덴스와 빈첸차 이런 식으로 네. 당시 그 이주했던 여성들 또 이 사건에서 희생됐던 여성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굉장히 또 그 사람의 존엄을 우리가 또 인정하는 그런 행위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림과 글이 아주 잘 부합된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로즈가 나오는데 네. 뭐 두 명 말고 더 많은 로즈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그렇죠. 다 이들이 다 로즈고. 네, 여성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또 다른 여성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쭉 네, 보여줍니다. 네. 보여주고 이 장면이 또 저는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빨래가 막 널려 있는 장면이요. 네, 양면에 네. 이제 이렇게 당시의 사회상 그때 환경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가족의 모습도 있고 어린이의 모습, 일하는 여성의 모습, 그다음에 빨랫줄 장면 이런 당시의 시대상 사회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살았구나, 그런 노동을 했구나라는 게.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로즈가 이제 연설하는 이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그 로즈 시위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 유니온 리그 그 깃발도 있고 네. 예.
여기에 이제 두 명의 로즈 옆모습 프로필로 이렇게 있는데 상반신만. 그래서 두 로즈가 서로에게 노동자 자매가 되었습니다. 언니 로즈는 그렇게 부르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산업재해를 고발하는 일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로즈 프리드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동생 로즈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두 분을 정면으로 한번 제대로 불러주는 그런 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시위 장면에서는 이들이 이게 정면을 보고 있는데 네, 이 페이지에서는 두 로즈가 또 나란히 이제 서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네, 연대나 이런 것들 느끼게 하고 이 맞아요. 뒷장으로 가면은 네, 처음으로 컬러 화면 이미지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장미가 이렇게 만발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 두 로즈가 빵과 장미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장미들, 여러 명의 로즈들, 뭐 그들이 원했던 인간다운 삶, 이런 모습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네, 되게 화려하죠. 지금까지 앞서서 목탄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실적인 네. 이미지들에 비해서 흑백으로만 쭉 보다가 네. 갑자기 이제 화려한 장미가 전면에 쫙. 사실 장미가 가장 꽃 중에 뭐 5월에도 이제 장미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처럼 꽃 중에 네. 가장 화려한 꽃이잖아요. 꽃들의 여왕, 네. 뭐 왕 이렇게 네. 얘기되는. 그걸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인 것 그래서 같아요. 그 뒷부분은 이제 사건 이후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평범한 뉴욕시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른쪽에는 그 건물일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빌딩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1층에 그 블라우스가 진열된 윈도우가 보이고, 또 어떤 여성이 그 블라우스를 구매하는 그런 장면이 또 그래픽 노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텍스트 없이. 그 우리는 이 어떤 흐름인지 이거는 또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게 배에 실리고 바다를 건너서 아마 추측컨대 뭐 시칠리아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림을 보셔야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항구에서 떠나고 뉴욕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장면이 네. 이게 이탈리아 작가들 유럽에서 이제 나온 책이라서 가능한 인것 같아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주자라는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네. 이주 노동자들의 정체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앞장과 뒷장에 이제 그 서사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지가 어떤 그 보통의 이야기 구조는 아니지만 한 면 한 면이 독립된 이야기처럼 또 읽혔던 그런, 자꾸 볼수록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조사해서 알려주신 것 덕분에 저도 좀 더 몰랐던 점들을 더 알면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 장 한 장 같이 넘기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또 이걸 얘기를 말로써 이제 풀어보니까, 나다 그쵸? 보니까 네. 역시 저도 어젯밤에 혼자 이렇게 읽으면서 조사하면서 막 AI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할 때의 느낌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또 이런 거 내가 놓쳤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고 이렇게 읽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책을 같이 읽는 게 좋았습니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들으신 분들께서는 네. 뭔가 저희가 미리 준비한 얘기를 이렇게 딱 전달해드리는 느낌은 없었을 것 같아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들을 서로 만들어가는지를 좀 네네. 들어보시면 또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아주 좋은 책을 좋은 방식으로 읽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맞습니다. 거를 보여드렸다. 처음엔 어려웠으나 네. 저희도 이렇게 어려웠다. 사실은 선정은 했지만. 네. 그러나 딱 보자마자 이건 선정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라는 그럼요. 걸 네.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천장의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에 이어진 이야기. 오늘 김은지 선생님하고 두 번째 책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 오늘 네. 어떠셨어요? 이게 빵과 장미 이야기하면서 네,
저는 '아 빵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 보게 된 것 음. 같아요. 또 음. 떡볶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먹는 건데 네. 왜 엄마가 만들어 준 간장 떡볶이는 맛이 없었을까? 그땐 배가 불렀던 거고 아. 그다음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포장마차의 떡볶이는 배가 고팠던 거죠. 아 그런 그래서 거. 아 빵이 네 중요하다. '빵이 중요하다.' 다시 음. 생각하는 거 오늘 됐습니다. 점심도 맛있는 것으로 먹어야 네.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함께 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